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월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도내 고속도로는 지정체 현상 없이 소통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전주에서 서울까지 이동할 경우 2시간가량이 걸리고 서해안고속도로로 동군산에서 서서울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설 연휴 떠나는 귀성객과 보내는 가족 간의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그리고 역과 터미널에서 가족들은 작별의 인사로 애틋함과 정을 나눴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명절 사흘이 훌쩍 지나가고 고향집을 찾은 아들 내외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90살 노무의 정성이 담긴 보따리들이 승용차의 짐칸을 가득 메웁니다. 할머니는 작별의 아쉬움에 손녀딸들을 오랫동안 끌어안고는 끝내 눈시울까지 붉힙니다. 어머니 식사 잘하시고요. 그래 걱정하세요. 그래. 울지 말고 울라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기는 아들 가족도 마찬가지. 달리던 차를 세우고는 노무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주 뵈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 한켠은 항상 아쉽지만 그래도 건강하시게 어머니 계시니까 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항상 행복하죠. 버스터미널은 귀경객들과 배웅 나온 인파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장성한 지 오래지만 객지 생활이 힘들까 부모의 걱정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더 쉬지도 못하고 부모로서는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 섭섭합니다. 열차 시간이 다가오고 아직 못다한 말이 많은 가족들은 잠시라도 서로의 품에 떨어지지 않고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보겠구나 하면서 가는데 또 올 때는 또 오는 길이 복잡하니까 서둘러 와야 되니까 늘 서둘러 오는 게 미안하죠. 오랜만에 가족의 정을 나눈 가족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근대문화유산의 보고를 꼽으라면 을의 군산을 떠올리는데요. 한편 일제시대 가장 먼저 기차역이 생긴 익산도 근대 유산이 적지 않게 남아있어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붉은 벽돌 외벽에 푸른색 함석판 지붕,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이 건물은 1930년에 지어진 이곡 수리조합 사무소입니다. 일제가 과도한 수세를 물리며 쌀 수탈에 앞장섰던 곳으로 현재는 문화재단이 쓰고 있습니다. 사무소 앞 도로는 일제시대 가장 번화했던 영정통 거리입니다. 이곳에 뜨내기 손님들이 묵었던 여관 건물이 지금은 흉가처럼 버려져 있습니다. 2층 목조 건물에 10여 개의 방이 다닥다닥 붙은 여관은 30년대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 영정통은 우리 익산 이리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전주 군산 사람들이 이걸 왔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귀중하고 좋은 물건을 많이 갖다 놨습니까? 순천여관은 이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아쉽게도 곧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음식점이었던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은 1922년에 세워진 익산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이었습니다. 페인트 속에 감춰진 고풍스러운 멋은 재개발과 함께 통째로 건물이 옮겨지면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색 2층 건물 외벽에 한자로 5가 새겨진 이 건물은 당시 백화점이었습니다. 영정통이었던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는 이처럼 시간의 흔적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 와서는 근대문화유산 자료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매년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게 그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과 근대 도시화 과정을 겪은 익산의 과거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유료 관광객 300만 명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유료 관광지 방문객이 220만 9천여 명에 달했다며 고군산 연결도로 부분 개통으로 관광객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근대 역사지구와 고군산 군도, 서천 생태문화자원, 또 백제 문화권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로
올해 유료 관광객 30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의 관광 명소를 활용한 정부의 겨울 수확하기 좋은 관광 명소 9선에 부안이 선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촌체험 휴양마을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를 소재로 한 겨울 수확하기 좋은 관광 명소 9선에 구름호수마을과 내소사 등 5곳의 명소를 소재로 한 부안을 선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선정이 지역의 다양한 농촌 관광 자원을 겨울 과일이나 농산물 수확과 연계한 특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비용의 사육 농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살처분과 매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부담은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사육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현행법은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어 법정 전염병임에도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동물원에서 벵골, 호랑이 등 동물 피해사가 잇따르자 환경단체가 질병관리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동물원에서 지난해 3월 긴꼬리 원숭이과 맨드릴과 10월 기린이 폐사한 데 이어 벵골, 호랑이까지 평균 수명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로 죽은 것은 질병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물 상태에 대한 기록 공유와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소식인데요. 의료계의 알파고로 불리는 인공지능 왓슨이 지역 병원으로는 최초로 부산대병원에 도입됐습니다. 지역의 암 환자 치료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MBC 황재실 기자입니다. 여러 분야 전문의들이 모여 환자의 치료 방향을 논의하는 통합진료실입니다. 이 논의에 슈퍼컴퓨터가 함께합니다. 유방암 2기 수술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 등 주요 정보를 입력하자 항암과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를 하라는 처방을 내놓습니다. 의료계의 알파고로 불리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나중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다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서 1,500만 페이지의 전문 자료를 습득한 왓슨은 환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장 성공적인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부산대병원은 암 환자에게 종합적인 치료 방향을 알려주는 온콜로지와 함께 어떤 유전자의 변형으로 암이 발병했는지를 밝혀내 이에 따른 최적의 치료약을 제시하는 지노믹스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환자의 암 유전자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그에 맞는 치료제가 개발이 돼요. 3월부터는 유전자 검사도 보험이 적용돼 암 환자들의 맞춤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고 믿음 가죠. 근데 이렇게 좋은 기계가 생겼다니까요. 진짜 어디 가서 젊었다면 오만 데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왓슨은 아직까지는 대장과 유방암 등 서구인에게 흔한 암에 더 정확도가 높지만 지금도 전문 자료를 습득하고 있어 활용 범위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의료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전북대병원의 전원조치 미비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비슷한 일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응급실에 들어온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 전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사지절단 등 해당 병원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와 재난 상황으로 센터의 의료 자원이 고갈된 경우 등에 국한돼 전원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39살 송모 씨를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28일 저녁 7시쯤 익산시 신동 34살 이모 씨의 주택에 몰래 들어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씨는 물건을 훔쳐 나오다 때마침 들어온 집주인에게 발각된 뒤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은 보호 관찰을 불응하고 달아난 54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각각 사기와 폭력,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주거침입과 무전취식 등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 마지막 날인 오늘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마음은 아쉽고도 무겁습니다. 무거운 마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함께 제19대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은 공약을 내세우며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각 정당과 대권 주자에게 전달할 공약으로 새만금, 김천간,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단골 공약과 장기 교류 사업 등을 전면에 내세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새만금 관련 공약은 중심에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새만금이 오랫동안 전북용 단골 공약으로 나오면서 과연 그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새만금 우선 공약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신규 사업은 물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전북형 경기부양책 등 차별화된 대선 공약이 발굴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전북이 받아왔던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차별, 그리고 불이익과 악순환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전북의 자존심은 도민의 단합과 통합의 정치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전북의 모든 정치인은 정파적 이익을 넘어 전북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만 앞세운 공약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는 보은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전북이 다시 중심에 서게 되기를 염원하는 180만 도민과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에 있는 350만 출향민들의 조건 없는 성원을 기억하고 정치권은 이번 대선을 전북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민은 물론 출향민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똘똘 뭉쳐 전북을 위해 지역 공약이 대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결집해야만 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최근 10년 새 국고 보조 사업이 늘면서 지자체 자체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자체의 전체 세입 가운데 국고 보조금 비중은 2007년 22.3%에서 지난해에는 34.4%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자체 사업비 비중은 2008년 42.3%에서 지난해에는 36%로 감소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국고 보조사업 확대로 지자체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분담 체계의 적정성을 다룰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주 서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이 2월부터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김제와 정읍, 부안 방면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전라북도 교육청 인근에 서부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을 설치하고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노송동과 완산동, 전동, 또 인후동 등 4개 간이 정류장을 정비하고 한옥마을 인근의 노송동 정류장은 올해 안에 시청 인근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선박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완주공단이 군산을 제치고 도내 수출 1위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수출 실적은 완주가 1억 5,800만 달러로 1억 4,200만 달러를 기록한 군산을 제치고 도내 1위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군산조선소가 폐쇄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군산 지역 수출 물량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협회는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제시 용지면 예촌마을 45만 원, 무주군 분안면 유동마을 36만 원, 상굴마을 34만 원, 하굴마을 30만 원, 또 교동마을 황희성님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가정경로당 5만 원, 가정할머니 경로당 5만 원, 새마을 부녀회 회원 1동 20만 원, 익산시 어양동 별미아구 20만 원, 장수군 천천면 장청마을 26만 2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반월마을 5만 7천 원, 박곡마을 26만 원, 하신마을 8만 3천 원, 중상마을 10만 원, 그리고 내기마을 10만 5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방마을 13만 3천 원, 돈촌마을 10만 8천 원, 삼장마을 13만 1천 원, 또 운곡마을 9만 1천 원, 중동마을에서 10만 7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진 청년작가회가 다음 달 8일까지 우진 문화공간에서 닭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엽니다.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제주 해녀문화 특별전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살풀이춤의 보유자 고 이매방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진본 태조 어진과 함께 새로 모사한 태조, 영조, 철종 어진이 어진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근대 전북 120년사를 돌아보는 전북 이주갑 특별전이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창 상하농원은 오늘까지 연 높이 날리기 시합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상하농원 새해잔치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오늘까지 설맞이 세시풍속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한지산업지원센터는 한지를 이용한 특별 행사 프로그램을 오늘까지 운영합니다. 전통술박물관은 신선주 빚기, 모주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전통술 시음 행사를 갖습니다. 완주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은 오늘까지 발효를 주제로 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기온이 내려가 추운 가운데 서해안 지역에 오후 한때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0도, 남원 2도 등 영하 1도에서 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